안녕하세요. 레지던트 구강내과 치과 원장 진상병입니다. 오늘은 TMD와 건강보험의 기초를 주제로 여러분께 최대한 간단하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최대한 압축해서 턱관절 장애의 진단 및 치료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이런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턱관절 장애를 진단을 하고 그리고 치료를 하면 됩니다. 저도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굉장히 쉽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게 간단한 건 아니죠. 그리고 원장님들께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제가 굵은 글씨로 사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 밑에 나온 것들은 거의 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해서 써놓긴 했지만 굵은 글씨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 정도 안에서 진단도 거의 이거에서 해결이 되고요. 치료도 뭐 측도합관절 자극요법, 그다음 수조자, 교합장치, 이 정도 되죠. 턱관절 장애가 이제 간단한 부분도 간단하지만 복잡하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넘어서면 사실은 좀 더 전문적인 치과나 대학병원 이런 곳으로 의뢰를 하시는 게 원장님들께도 훨씬 잘 치과를 영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무엇이 중요한지 이게 중요하죠.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잘하는 부분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해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선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제 건강보험이 어떤 건지를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청구한다라는 강론은 잘 아시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건강보험 비용을 받잖아요. 그럼 그게 어떤 결정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것도 쓰다 보니 굉장히 복잡해졌지만 사실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가치 점수라는 게 있고요. 어떤 행위마다 예를 들어 진찰료를 지금 적어놓은 것인데 점수가 있습니다. 그 점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점수에 각각 단가가 있습니다. 그걸 곱하게 되면 저희가 받는 소위 수가라고 하는 게 결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 초진 진찰료는 15,490원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도 뭐 얘기하려면 사실 이 내용만 가지고도 20분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뭐 그럴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2024년 수가는 어떻게 결정되나 한번 볼게요. 24년 6월 3일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잘못 썼는데 23년이죠 전부. 23년 6월 3일에 수가협상이 타결이 되고 6월 10일에 계약을 합니다. 건강보험공단하고. 그 다음에 11월 9일에 점수상 단가가 이제 고시가 되는 것이죠. 여기 고시라는 말을 사실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건강보험은 모든 게 다 거의 고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년도 수가는 점수당 96.0원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급여와 비급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저희가 그냥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 네거티브 리스트라는 거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급여 비급여는 다 법으로 정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는 게 나오면 항상 뒤져봐야 됩니다. 찾아보거나 사람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법에 적힌 근거 글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강의 내용 중에 전부 다 그런 근거 자료를 찾아서 최대한 적어드렸어요. 만약에 친구나 아주 친한 분이나 뭐 선배님이 이렇다던데 라는 말을 너무 쉽게 믿지 마시라고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치석대고는 다 보험되는 거 아니냐? 무조건 보험 아니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구강보건 증진의 정기적 치석 제거는 아직 비급여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해가 안 간다고 하시는 분들 아직도 계십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9조에 보면 비급여 대상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말장난 같지만 여기 보십시오. 말장난 같지만 구강보건 증진 차원의 정기적 치석 제거는 비급여란 말이죠. 아니 그러면 도대체 구강보건 증진 차원의 정기적 치석 제거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원장님들께서 어떤 질병명, 그 다음에 환자분 잇몸이 부었다, 뭐 피가 난다 이런 내용 없이 그냥 치석 제거라고 쓰면 심사평가원에서는 이걸 정기적 치석 제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료기록부를 잘 적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 눈여겨봐 주실 점은 이겁니다. 일을 갈아요. 일을 가는 걸 어떻게 하고 싶어요? 라고 치과에 오시면 비급여가 된다는 것이죠. 이 정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상병명, 우리가 건강보험을 이제 진료를 하고 건강보험 청구 입력을 할 때 어떤 행위마다 무조건 이 상병명을 넣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냥 정해진 게 아니고 표준질병 사인분류라고 이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기호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우선 좀 알아야 됩니다. 턱관절 장애라고 하면 예전에는 참 쉬웠습니다. 예전에는 K07.6 하나면 끝났어요. 그냥 이거 입력하면. 근데 이게 굉장히 세분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각각 상병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예, 나머지는 뭐 이제 사실 이 상병명도 공부하자면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1시간 가지고도 모자라죠. 상병명에 대한 뭐 어떤 분류 체계라든가. 하지만 지금 이제 그런 걸 하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턱관절 장애만 딱 떼어가지고 예,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 턱관절 장애와 간별 진단을 해야 되는 질병 혹은 턱관절 장애이긴 한데 외상에 의한 것들은 또 달라요. 예, 또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이 S03.4 즉 턱관절의 염좌, 교통사고 같으면 이제 이렇게 진단이 되잖아요. 이렇게 진단이 되면 축도학 장애 분석 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예, 이런 점을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적어드린 겁니다. 예, 그렇죠. 턱관절 장애 같으면 예, 턱관절 장애로 진단이 된다면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를 거쳐서 턱관절 장애로 진단이 된 경우에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정해진 건강보험 법령, 고시에 따라서 이렇게 쭉 치료를 진행할 수 있지만 만약에 턱관절 장애로 진단되지 않았다면 일단 축도학 장애 분석 검사라는 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축도학 장애 분석 검사를 할 수가 없다면 자극요법 또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뭐 방사선 사진 같은 거 찍을 수가 있겠지만 더더욱 문제는 여기 이제 코골이, 이갈이 아까 기억나시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면 아예 비급여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질병, 턱관절 장애의 세세한 부류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번호 순서대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턱관절 내장증인데요. 예, 이 질병명은 좀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죠. 이것보다는 관절원판 변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왜 이렇게 정했는지는 저도 좀 의문입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질병명이. 이제 턱관절 장애에 대해서 관절원판 변이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원장님들이 아시겠지만 정복성과 비정복성이 있습니다. 예, 상병명은 동일합니다. 예, 상병명은 동일하지만 치료 방법은 약간 다르게 되겠죠. 예, 이건 뭐 제가 설명 안 들어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정복성과 비정복성의 차이는 예, 이 그림으로 사실 설명이 가능하죠. 입을 벌렸을 때 디스크와 하악과도의 관계가 정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 네, 백문이불여일견입니다. 예. 그림으로 보는 게 훨씬 빠릅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자 입을 벌렸는데 입은 잘 보시면 입을 벌렸을 때 예, 왼쪽으로 하악이 틀어집니다. 예. 이완측으로의 편의가 일어나죠. 예. 그리고 입을 잘 못 벌리고 있습니다. 또 더 벌리려고 해도 굉장히 단단한 게 입을 거의 못 벌려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비정복성 관절원판 변이 환자의 모습이죠. 이쪽의 관절원판이 비정복성 변이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 만약에 MRI를 찍는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 하지만 개인치과원에서 MRI를 찍으라고 환자분을 보내기도 어렵고 수가도 워낙 비싸기 때문에 사실상 MRI 진단이 관절원판 변이가 비정복성으로 있는 경우에는 거의 MRI 필요 없이 진단이 되긴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잡음은 소리는 나는데 예, 그 질병이라고까지 보기는 좀 어려운 예,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발성 탈구 및 아탈구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만약에 원발성 탈구라면 S03.0이 됩니다. 예. 이거랑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얘는 분석 검사를 할 수 있고 얘는 분석 검사를 못 한단 말이죠. 이것도 말장난 같은데 이게 또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탈구 환자의 임상 증상은 하악과두가 아티큘라 에미넌스를 넘어가는 거죠. 관절윤기를. 예, 그렇죠. 지금 담을 때 털컥 하시는데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악과두가 관절윤기를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예. 아탈구가 돼도 아까 그 상병명이고 탈구가 돼도 예, K07.63 또 똑같습니다. 완전 탈구가 돼도 예. 다음 달리 분류되지 않는 턱관절의 통증인데요. 예. 이것도 이렇게 읽으면 굉장히 무슨 말인지 난해합니다. 이 영어를 보는 게 훨씬 나아요. 이게 턱관절의 통증인데, 예. 턱관절의 통증인데, 예. 내장증도 아니고, 탈구도 아니고, 관절염도 아니고, 염좌도 아닌 경우란 말이죠.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대의 통증이라는 얘기가 되죠. 쉽게 얘기해서. 네, 턱관절의 경직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예,
입을 못 벌리는데, 입을 못 벌리겠죠. 턱관절이 경직돼 있으니까 입을 못 벌리는데 내장증도 아니고, 예, 관절염도 아니고, 저작근 장애로 인한 알관 긴급도 아니란 말이죠. 예. 자, 그렇죠. 쭉 넘어가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파노라마상에서 하악과도의 이상, 혹은 침식, 혹은 평탄화의 이런 경향이 관찰이 된다면 CBCT를 촬영해서 확진을 하게 됩니다. 임상 증상으로 이제 연발음이라고 해서 모래 갈리는 소리 같은 게 나겠죠. 네, 뭐 이렇게 이제 학술 논문에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질병이 진행된다고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다음 저작근 장애입니다. 저작근 장애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세부 분류가 있는데 이제 하나로 뭉뚱그려서 근육에 문제가 있으면 전부 저작근 장애로 통칭을 해놨습니다. 한편 아쉽지만 한편으로는 이것까지 또 세부 분류를 다 했다면 우리 원장님들 굉장히 힘들었겠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타와 상세불명인데 이것도 이제 상병 분류할 때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 상세불명의 턱관절 장애라고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드리면 턱관절 장애 환자 중에 턱관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신경 연결, 그러니까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중추성 감작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중추신경에 감작이 일어나서 턱관절이 그렇게 아프지 않은데도 마치 엄청나게 많이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턱관절 장애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분들이죠. 그럴 때 쓰는 상병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진단 항목, 건강보험 적용된 진단 항목들 쭉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항목들이 있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거를 거의 안 하는 걸요. 저도 거의 안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맨날 하는 게 똑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저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턱관절 장애 진단은 이제 기본 검사, 그다음에 특수 검사. 기본 검사는 파노라마, 그리고 간단한 임상 검사. 그다음에 특수 검사는 축도학 장애 분석 검사와 CBCT 촬영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겠지만 이거를 할 일은 사실상 거의 없다. 일단 아까 이제 나왔죠. 우선 이제 턱관절 환자분이 오시면 우리가 임상적으로 간단히 진찰을 한 후에 파노라마 엑스레이 사진을 찍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영상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치근단, 교익, 교합, 파노라마 보통, 뭐 일반, 파노라마 일반이라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파노라마 턱관절 이런 검사들이 있는데 이걸 전부 다 통칭해서 단순 영상 진단이라고 합니다. 그럼 CBCT는 뭐냐? 이거 이제 특수 영상 진단이라고 해요. 특수. 이걸 왜 구분을 하느냐? 자, 여기 나왔죠. 단순 영상 진단의 경우에는 판독 소견을 진료 기록부에 적어도 판독 소견서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CBCT를 제외한 일반적으로 치과에서 촬영하는 거의 모든 영상 진단은 그냥 진료 기록부에 적어도 판독 소견서로 인정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판독 소견서를 안 써도 된다는 게 아니니까 이 점은 사실 굉장히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어야 되는 건 별지로 쓰는 판독 소견서랑 내용상 똑같습니다. 대부분 다 굉장히 간단히 쓰시지만 사실은 이렇게 검사명, 검사일시, 소견, 결론, 판독일시, 판독이 이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이 내용을 다 쓰라고 원래 돼 있습니다. 이걸 최대한 간략하게 적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별지하고 다를 게 없어요. 별지의 내용을 그냥 진료기록부에 풀어서 적는 거지 뭐 이렇게 봐주고 그러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제가 이걸 최대한 축약해서 써봤거든요. 검사명, 그죠? 이거는 검사일시와 판독일시입니다. 소견, 결론, 판독이. 적을 거 다 적고 세 줄로 적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적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전자차트 업체에서 제가 입력을 하다 보니까 좀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나왔는데 어느 날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여기 보시면 판독 일자, 검사 일자가 있는데 여기에 시가 없습니다. 시가, 그죠?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이 시를 안 쓴 것 자체가. 그래서 업체에 얘기를 해서 지금은 고쳤습니다. 고쳤는데 우리 원장님들께서 이제 맹목적으로 당연히 회사에서 알아서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항상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검사명, 검사일시, 소견, 결론, 판독일시, 판독위를 꼭 다 적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손으로도 막 적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파노라마. 파노라마는 어떨 때 찍는 거냐? 그러니까 모든 건강보험 항목은 어떨 때 찍고 뭘 해야 되는지가, 우리나라는
사실 의사의 자유가 없습니다, 원장님들. 그냥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걸 충실히 따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감히 말씀드리면 저나 원장님들은 건강보험의 노예입니다.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파노라마 일반, 아까 말씀드렸죠. 파노라마 특수 턱관절, 앞관절을 찍겠죠. 파노라마 앞관절은 촬영 목적 자체가 턱관절의 전반적인 평가예요. 그러니까 턱관절 환자가 오면 당연히 거의 무조건 촬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입을 못 벌리거나 하면 거의 무조건적으로 찍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 하악과도의 평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사진은 그냥 기본 필수 영상 진단 자료고 모든 턱관절 환자의 이 두 가지 사진을 촬영한다고 심평원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안 찍으면 뭐라고 할 겁니다. 턱관절 환자가 오면 당연히 먼저 검사해야 되는 항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판독 소견을 진료기록부에 일반 영상 진단이니까 적는 거죠. 일반 영상 진단이니까 항상 검사명 외워야 됩니다. 검사명, 검사일시, 소견, 결론, 판독일시, 판독이 외워야 됩니다. 특수검사는 분석검사와 CBCT를 하겠는데요. 나머지는 그냥 사실상 기억을 안 하셔도 됩니다. 분석검사, CBCT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일단 먼저 CBCT를 설명을 드리면 파노라마를 찍고 이상하면 분석검사 하기 전에 CBCT를 먼저 찍을 거 아닌가요? 혹은 분석검사를 한 다음에 파노라마를 찍으면 바로 CBCT가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CBCT를 먼저 볼게요. 방사선 단순 영상 진단으로는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 이 말기 하나, 글귀 하나하나를 원장님들께서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꼭 드리는 게 여기 보면 이 말을 괜히 쓴 게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파노라마 안 찍고 CT 찍으면 자, 역으로 제가 아주 노골적으로 설명드릴게요. 파노라마 안 찍고 CT 찍으시면 돈 안 드립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네. 이게 바뀌었는데, 죄송합니다. 어제들. 이게 제가 참 다 못 고치는 게 있네요. 이게 23년 7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원래 4개였는데, 이렇게, 상지 및 하지가 추가됐어요. 그래가지고 5개가 됐습니다. 저희한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상지랑 하지를 우리가 볼 일은 없잖아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5가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 중에 또 바뀐 게 있습니다. 물론, 턱관절 장애, 저희는 지금 턱관절 장애 때문에 이걸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봐주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만점 매복치 혹은 매복치가 아니라도 제3대구치의 치근이 하치조관이나 사각동과 겹쳐 있으면 이제 CBCT를 촬영 대상이 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턱관절은 당연히 관절염일 것 같다. 파노라마에서 관절염일 것 같다. 혹은 입을 못 벌리는데 강직일 것 같다. 혹은 스플린트 치료를 했는데 스플린트 치료를 3에서 6개월 했는데 증상이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러면 촬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이 이겁니다. 비급여 임플란트 심을 때 CBCT를 찍었다. 그럼 비급여를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턱관절 CBCT를 지금은 일반으로 찍고 있거든요. 근데 3차원으로 하면 안 되냐? 일단 요거부터 먼저 답을 설명드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것도 딱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임플란트 관련해서는 이게 좀 묘한 게 CBCT는 급여의 기준은 있지만 비급여의 기준이 없습니다. 이 좀 이해 안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CBCT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급여를 할 수 있다. 근데 MRI는 뭐라고 돼 있냐면 다음의 경우 이외에는 비급여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CBCT는 이게 좀 황당해요. 급여 기준은 있고 어떨 때 급여가 안 된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현명한 방법이 아니에요. CT를 비급여로 받는 건 현명한 방법이 아니고 비급여 임플란트 식립할 때 비급여 임플란트 진단비를 받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요. 비급여 임플란트 진단비로 뭉뚱그려서 받으시는 걸 저는 비급여로 만약에 받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좀 학술 자료인데 이렇게 파노라마에서 지금 관절 평탄화가 관찰이 되죠. CT를 찍고 CT를 찍고 판독 소견을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쓰셔야 됩니다. 다음 측도학 장애 분석 검사 별지를 쓰셔야 돼요. 이걸 별지를 안 쓰시고 진료기록부에 쓰시면 그게 간이 검사가 되고 그러면 진찰료에 준하는 치료로밖에 판정이 안 됩니다. 악운동 측정 분석 검사, 앞관절 촉진, 저작근 촉진, 구강내 교합 검사. 이 부분 굉장히 많아요. 이걸 다 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어느 정도 감히 말씀드리면 절반 이상만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꼭 필요한 것들은 해야겠죠. 뭐 앵글의 분류라든가, 그렇죠?
전치부 중심선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수직피계, 수평피계, 예. 그다음에 뭐 자연치아 개수, 예, 자연치아 개수 이런 정도. 그다음에 측방 운동할 때 비기능 접촉이 있느냐 없느냐 이 정도는 우리 교합 검사에서 적어줘야겠죠. 예. 이게 뭐 9개, 6개, 총 15개 검사를 다 하지 않더라도. 그다음에 악운동 측정 분석 검사는 이것도 너무 당연한데 개구량, 그다음에 입을 벌릴 때 똑바로 벌어지는지 옆으로 틀어지는지, 예, 그다음에 통증이 있는지 관절 잡음이 있는지, 예, 쭉 보통 대부분 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표의 빈칸을 다 이제 메워주시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촉진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렇게 하고 진단명이 결정이 되고, 예, 내가 필요한 치료를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치료로 넘어가서 예, 건강보험이 되는 치료 항목들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지만, 예, 굉장히 많은데, 예, 굉장히 많은데, 예, 예, 중요한 건 역시 이거죠. 예, 이겁니다. 예, 다 하자면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처방을 먼저 한번 보면 일단 약을 주잖아요. 예, 약을 주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저는 이렇게 줍니다. 저는 진통제 엔세드를 하나 주고 근유한제를 하나 주고 그다음에 속 쓰리다고 하면 이제 그 속 쓰리는 거 방지하는 이제 약을 하나 주는데 이것도 건강보험상에서 이 약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다 식약청 허가사항 혹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예, 예, 이게 지금 엔세드 처방할 때 이제 줄 수 있는 그런 제산제 종류가 별로 없어요. 예, 별로 없고 여기 보시면 예, 이렇게 엔세드 처방할 때 식약처 허가사항에 이 약을 줄 수 있다고 딱 나와 있습니다. S-오메프로졸이라는 약을. 예, 그래서 이 약을 같이 처방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약을 주면 좀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예, 그다음에 근유한제도 예, 이렇게 딱 효능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있는데 여기 전 페이지에서 보셨겠지만 턱관절 장애가 만성 난치성, 중추성 감작이 있는 환자일 때는 이 노르텔트린이라는 약을 추가를 해서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품명 센시발인데 이 약 하나밖에 없어요. 예, 회사 광고하는 게 아니고. 그럼 이 약은 보면 식약처 허가 사항이 다 우울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처방할 수 있게 되느냐? 예, 여기 써놨는데 예, 예,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별도로 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처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정도로 근거를 따져야 됩니다. 내가 뭘 할 때 그냥 여태까지 해왔으니까 해본다. 혹은 할 수 있다더라. 이런 말 믿으시면 안 된다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의사가 이제 손으로 뭔가 환자를 해주는 거죠. 예, 분사신장, 예, 고착해소, 예, 탈구, 비뇨알조 정복. 각각 다 적응하는 상병명이 다르거든요. 예, 이 점을 좀 신경 써서 봐주시고 분사신장 치료라는 거는 예, 측도학 장애라고 여기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써놓으면 사실 거의 모든 턱관절 장애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예, 근육의 발동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상병명은 예, 저작근 장애가 되겠죠. 예. 다음 고착해소 수술은 디스크가 이제 전방 변이된 경우니까 이거는 턱관절 내장증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분인데 예, 입이 잘 안 벌어지는 분을 예, 디스크를 맞춰가지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왼쪽 디스크가 빠졌으니까 왼쪽 턱을 제가 붙잡고 예, 전 내방으로 좀 이렇게 틀어 돌려가지고 예, 입을 지금 벌리게 해놓은 거죠. 그렇죠. 입을 많이 벌리게 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턱관절의 탈구죠. 예, 턱관절의 탈구의 경우에는 이렇게 예. 이거 못 다물어요. 못 다무시는데 예. 내장증을 역으로 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 힘주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되면 예, 측도합관절 자극요법을 먼저 하고 하다가 저절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예, 그렇죠. 드디어 된 것 같네요. 예, 예, 그렇죠. 다물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 네, 그 다음은 측도합관절 자극요법입니다. 예. 이제 이항요법에도 사실 거의 대응되는 똑같은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치과의사들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부 부분 뭐라고 하냐면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측도학장애 분석 검사에서 턱관절 장애로 진단돼야 되고, 치료실과 치료 장비가 있어야 되고, 그 치과의사는 동통 분야 교육을 있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이건 뭐 워낙 그동안 많이 교육이 됐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장님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원장님이 직접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없으면 그냥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원장님들. 이게 언젠가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단순, 전기, 복합. 예. 예, 측도학장애 분석 검사를 해야 됩니다. 측도학관절 자극요법을 하려면. 그다음에 인정기관을 신청해서 예, 이렇게 인정기관이 돼야 되고, 예.
실시간 인정 신청서라는 거를 협회에 내면 협회에서 대응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심평원에 이 장비 신고를 해야 돼요. 장비. 그렇죠. 장비 신고를 해야 되고, 또 보건소에는, 예, 아까 맨 처음에 쭉 나왔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보건소에는 물리치료실이 있다. 예, 자극요법실이 있다는 걸 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 단순 자극요법은 보통 이제 초음파를 하시겠죠. 핫팩을 할 수도 있고요. 초음파를 하시겠죠.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별도로 턱관절 장애 심도 있게 공부를 하실 때 하시도록 하시고, 지금 이제 건강보험을 보는 거니까. 전기자극요법은 보통 텐스를 하실 겁니다. 대부분 장비 이 정도 파니까. 다른 장비도 있는데, 굉장히 고가예요. 이것도 이제 깊게 들어가면 참 그렇습니다. 예. 보통 텐스를 쓰실 거고, 복합자극요법은 아마 레이저를 쓰시지 않을까 싶네요. 이걸 하는 경우도 이제 저는 이걸 가끔 하는데, 예. 이 교합도 교합 치료를 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기 때문에, 예. 교합 조정에 대해서만 잠깐만 설명드리면, 예. 이게 적응증, 항상 원래 이게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이게 적응증부터 어떻게 하는지까지 심평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사실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요거는 이제 너무 그대로만 하라는 건 아니고 참고 자료로만 삼으라는 건데, 예. 여기 보시면 치아의 조기 접촉, 예. 혹은 치주 질환일 때도, 예. 치주 질환이 상세불명의 치주염 이런 게 해당하겠죠. 이 외상성 치주 질환이라는 게. 예. 중요한 건 교합 조정술은 아까 그 상병명으로 하고 이를 최대 4치까지 인정한다는 겁니다. 보통 상세불명의 부정교합 이 정도로 넣고 합니다. 저는 보통 상세불명의 부정교합으로 이제 넣고 합니다. 하루에 4개까지만 가능하다. 이걸 이제 아시면 좋겠고. 이제 거의 다 왔네요. 주사치료. 예. 사실 이거는 원장님들께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쉽지는 않은데, 워낙 요즘에 또 뭐 증식술이다 해가지고 뭐 많이들 회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소개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단 주사를 올리면 마취를 해야겠죠. 이계축두신경 마취라는 걸 하게 됩니다. 예. 여기가 이계축두신경인데 여기 블럭 마취를 하게 되거든요. 예. 여기 보면 하과두 후경부 뒤로 가서 전방으로, 예. 후경부 뒤로 가서 전방으로 1cm 들어가라고 돼 있어요. 예. 그다음에 0.5% 리도케인을 0.5mm 정도 주입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면 이 정도 가지고 마취가 잘 안 되긴 하는데, 예. 그렇죠. 예. 이렇게 하고 증식술을 하거나 악관절강 세척술을 하게 됩니다. 예. 증식술은 이제 최근에 신의료 기술로 3월 달에 고시가 난 건데, 아직은 결정이 급여로 할 건지 비급여로 할 건지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 결정 및 조정 신청을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비급여로 환자분께 수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 시행한 후에. 예. 당연히 환자 동의를 꼭 하셔야겠죠. 주사치료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제 경우도 환자분 한 분이 응급실에 가신 적이 있거든요. 주사 맞다가. 그래서 꼭 권하고 싶지는 않은데, 예,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이렇게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 포털에 들어가셔서, 예, 이번 의료기준관리의 행위평가 신청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입력을 하는 단이 있습니다. 예, 여기 입력을 하시고, 네, 이렇게 접수가 지금 완료된 걸 볼 수 있죠. 접수가 완료가 이게 된 상태에서 사실 승인이 나야 돼요. 근데 접수 완료된 상태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심평원과 잘 협의를 하면서, 예. 예, 일단 여기는 마취제를 준비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마취제를 준비하고, 예. 저 같은 경우는 5군데를 주사를 하는데, 예. 측도학인데, 그 다음에 관절낭 하부, 관절낭 상부, 그 다음에 입을 벌리라고 해서 전방, 예, 상하부 이렇게 총 5군데를 주사를 합니다. 예. 지금 이거는 마취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네, 이걸 이제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이 시간 관계상, 예, 아쉽네요. 예, 됐습니다. 예, 여기 지금 축도학인데 좀 마치 제 시술을 시작하고 있는데, 예,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시술을 하고 났더니 이렇게, 예, 예. 이 시술만 해서는 안 되죠. 예, 고착해 수술을 마취를 했기 때문에 고착해 수술을 할 때 환자의 저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악관절강 세척술인데, 이제 아까 그 악관절부 증식술은 인대에 좀 표층이죠. 예, 인대에 포도당 주사를 놓는 거라면 이 관절강 세척술은 악관절강 안까지 들어가서, 예, 보시면, 예, 여기서 이렇게 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관절각 내부를 식염수로 세척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이것도 이제 그냥 이것만 하면 안 되고 하고 나서 꼭 고착 기술을 동반해서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총 정리를 하자면, 그렇죠? 이 초진으로 오셔가지고 파노라마를 찍고, 예, 측도학장애 파노라마를 찍고 측도학장애 분석 검사를 하고, 예, 분산 신장을 하고, 예, 포토를 찍고 뭐 그런 것들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되게 간략하게 적어놨죠. 예, 과도 형태 이상 활주운동 부작, 이게 소견하고 결론을 적어놓은 거예요. 소견하고 결론, 검사명, 검사일 시, 판독일 시, 예. 예, 요 정도는 최소한도로 적으셔야 된다는 거죠. 예. 여기 보면, 예, 해놨죠. 여기다가 원래 이제 제 이름도 써야겠죠. 제 이름도 써야 되는데, 예. 그 다음에, 네.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파노라마 촬영한 파노라마 판독, 분사신장, 그 다음에 CBCT. 예. CBCT의 판독 소견은 별지에 있겠죠. 별지에. 예. 별지에 아까 알려드린 대로 잘 적으셔야겠습니다. 예, 그렇죠. 네, 이거 이제 보너스인데, 예, 비급여. 요 관련해서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그렇죠. 예. 비급여의 적정한 스프린트 비급여 수가는 얼마일까요? 우리 원장님들은 얼마 받으십니까? 이 중에. 예. 이게 의외로 원장님들 자동차 보험에 교합 안정장치의 수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 수가가 얼마냐면 무려 80만 원입니다. 79만 5,700원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 덤핑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과연 내가 혹시 스플린트 덤핑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좀 이렇게 두서없이 워낙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는데, 자, 한번 총정리를 하면서, 예, 이 구성 요소 4가지 기억나시나요? 예. 악운동, 교합, 그리고 뭐였죠? 촉진, 그죠? 촉진이 2가지였죠. 관절, 근육. 예. 내가 하고 있는 분석 검사에 이 4가지 구성 요소가 잘 들어가 있는지, 그다음에 아까 어떤 게 건강보험 적용되고 어떤 게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지, 예. 물리치료가 아닙니다. 이항요법이 아닙니다. 측도학 관절 자극요법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너무 뻔한 얘기지만 건강보험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꾸준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